오늘의 이슈 먼저 여러 가지로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열병식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그제죠. 그러니까 새벽 0시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새벽에 열병식한 거 처음 있는 일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무기가 공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신형 ICBM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연설 내용 들어보겠지만 사랑하는 남녘 동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한번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죠.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화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예, 박수현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현 의원께 먼저 저 연설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와닿습니까? 우선 미안하다, 고맙다, 예. 감사하다 이런 감성적 언어를 약 20여 차례 가까이 하면서 또 세 차례나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던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고 지도자로서는 초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그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변하고 있구나. 예. 또 이제 백두혈통, 철권 통치 이러한 말로 북한을 다스리던 통치하던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북한에 올 수밖에 없구나. 김정은 지도자의 통치 철학의 변화일지 아니면 정말 인민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담보하지 못하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변화인지는 예.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북한은 변할 수밖에 없고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행간의 메시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감성적인 표현 얘기하셨는데 신성범 의원 면목 없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 네. 부분 사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목 없다 이런 표현 상당히 낯설었어요. 무슨 드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 관념에서 좀 탈피해서 북한을 볼 필요가 있다. 제 말은 뭐냐면 굉장히 계명군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새벽에 했다는 게 의미가 제가 볼 때 한마디로 강성대국,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완성된 강성대국이 됐음을 온 북한의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였던 거죠. 핵은 핵대로 완성을 해서 더 강한 무기를 가졌고 재래식 무기는 재래식 무기들을 적어도 조선노동당이 출범한 75년 할아버지 이래 아버지 이래 후로 지금까지 온 인민이 함께 노력해서 나라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였다. 젊은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데 고생시켜서 특히 군인들, 예. 인민들한테 죄송하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다. 그리고 나오신 면면들 거기 뽑혀서 나온 분들이 예. 나마는 광 대표도 불가지고 많이 그랬잖아요. 주민들 보면 새벽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야 아마 북한의 젊은 지도자로서의 미안한 심정 같은 게 있었겠죠. 예. 저는 그래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좀 네. 특이했습니다. 그동안 특이했죠. 북한에서 봤던 연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 울먹이면서 연설했던 부분 좀 한번 들어보고 관련 영상을 더 보시겠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뻔하게 통보될 것입니다.
저는 인민한테 대한 얘기가 가장 주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민들한테. 아까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12번이나 고맙다고 네. 얘기한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세계 지도자들의 유행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이요? 예, 무슨 그게 유행이요? 바로 감성이거든요. 감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롱맨들이 나와서 강력한 권위주의를 보이는 것 같지만 네. 그것 역시 분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삶에 대한 바이러스부터 포함해서 경제 그게 이제 기층에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선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트롱맨들 특징. 스트롱맨들의 특징인데 네. 또 반면에 예, 예. 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일종의 감성이 예, 있거든요. 예, 예. 그 감성주의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우리한테 볼 땐 친서도 톤이 그랬고요. 과거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도 가서 사과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경제 5개년 계획 실패를 자인하고 네. 미안하고 고맙다고 얘기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다가가는 감성 이미지 이런 것들의 세계적인 조류를 좀 같이 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수희는 이제 김주영 외교원장도 분석을 한 걸 들어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초반에는 이제 상당히 공포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이번 연설은 울먹거리기까지 했는데 어떠세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스타일을 바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한 인민들이 달라지고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 사회자가 말씀하신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예. 물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영향을 서로 미치는 거지만 그렇게 돼서 후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깜짝 놀란 변화들이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된 것이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는 뭐 핵 개발, 그다음에 선군 정치 이런 강성 일변도의 정책이었다가 사실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변화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핵 일반론이었다가 경제 병진 노선으로 간다는 것은 경제의 방점이 더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저 핵 개발이나 미사일 완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도 어차피 이것 가지고 그 미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온 세계가 알고 있죠. 다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번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이미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의 권위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데려다 능라도 경기장에서 비핵화를 온 인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100만 고난의 행군이나 이렇게 북한 인민들이 핵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면 이 핵값을 제대로 받아서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가 김정은이 약속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빈손이란 말이에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는 신형 SLBM이나 ICBM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발사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미국으로 하여금 이 제재와 압박을 풀면서 이 핵 개발에 대한 이 경제적 보상을 빨리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제가 볼 때 김정은으로서는 더 이상 해볼 선택이 없다. 이런 판단이 저는 듭니다. 신성모면 지금 더 이상 권한을 요구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부닥친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려면은 북한이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마지막에는 미국과 딜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북한의 저 큰 몬스터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표현된 저런 것도 자위적 수단이라 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크잖아요. 구소련이나 중국도 안 했던 저렇게 정말 어마무시한 핵무기를 어찌됐건 탄두를 달 수 있는 저런 미사일을 만들어냈다는 것 하면 언젠가는 미국하고 담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과정을 지켜본다면 미국 트럼프가 자 핵 포기해라 그러면 당신에게 경제 번영을 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는데도 하노이에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김정은 본인도 이거는 잘 모르는 게임으로 가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기도 모르는 식으로
불투명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더 우리가 더 큰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언젠가 뭐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포기할게. 그러면 뭐 또 어떤 영변을 포기하면 미국에다 뭘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든지 제가 그냥 계속 가서 결국은 저는 그런 나라의 위상, 자존심이 걸린 핵 보위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게 오히려 전략적 목표 아닌가. 결국은 미국도 나중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거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죠. 궁금하고 또 관심이 가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죠. 특히 우리 쪽을 향해서 사랑하는 남녘동포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얘기했죠. 이 방역 위기가 지나고 나면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신성범 의원은 그 의미는 어떻게 그것만 평가하겠습니까? 띄워놓고 본다면 좋은 거죠. 일단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저 정도 그나마 표현해줬다는 게 뭐 좋은 건데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 나오지만 악성 비루스에서 신음하는 전 세계 모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안 빠뜨리고 언급해 주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 이상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맙긴 한데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9월 8일 날, 9월 10일 날 주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에서도 그 비루스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걸 너무 한쪽만 봐라. 우리 남녘 동포들에게도 사랑하는 남녘 동포 다음에 꼭 한번 손잡고 잘 지내보자는 봐라. 저게 북한의 의도가 남북 관계를 완전히 깨리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좀 해석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박 의원 어떠세요? 제 기억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례적이고 최초인 것이죠. 지난번에 그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이후에 9월 25일 날 나왔던 통지문에도 최고 지도자가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형식을 갖춰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도 최초이고요. 어제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랑하는 남녘동 부르는 것도 최초인데 아마 심선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저 사람들의 본질이 변했을까에 대한 우리는 늘 의심을 가져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저들을 저렇게 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현재 가져야 될 자세거든요. 그럴 때 북한이 과연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행간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주요한 대북 전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김정은의 이날 열병식 발언은 굉장히 고도적으로 계획되고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적 발언으로 내부 결속을 단단하게 꾀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한의 어떤 시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미 어떤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이고 또 남측에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목적으로 포석된 계산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런 발언이 실현되도록 같이 환경을 만들고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하다고 그럴까요? 의도가 뭘까 하는 게 새벽에 열병식을 하는 거예요. 왜 0시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것도 미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자정에 열병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오후 7시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전 11시와 새벽 6시예요. 결과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한창 활동할 때 또 잠에서 깨어날 시간, 이 시간에 미국 시간에 맞추어서 열병식을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 김여정이 담화를 며칠 후에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좀 뜬금없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갖고 싶은 데 대한 최고 지도자 동지의 허락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독립기념일 아시다시피 7월 4일이고요. 열병식이 7월 10일이에요. 근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심야에 했다는 것, 그다음에 에어쇼, 그다음 불꽃놀이 이런 내용들을 대충 맞췄거든요. 그래 보면 그 미국 시간에 맞춘 시각의 조절이나 그다음에 그 내용을 독립기념일에 맞춘 내용의 편이나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놓고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열병식을 김여정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던데. 그렇습니다. 신성범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르죠. 이렇게 뭐 첫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뭐 다른 생각입니다. 새벽에 했다는 것은 10월 10일 00시죠. 00시 새벽에. 예. 그 새벽에 해가지고 첫날부터 이렇게 좀 의미 있게 하겠다는 저는 그 의도가 가장 강했다고 봐요. 뭐 그걸 뭐 미국의 위성을 피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우리 쪽으로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딱 북한에서 보면 0시에 하자. 그럼 김정은이가 그 전에 또 8월달에 특세니까 하루 지시했잖아요. 예. 새벽에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보여주겠다. 저는 그게 영영시라는 것. 예. 그게 가장 큰 의미에서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보든 대한민국이 보든 신경 안 쓰고 적어도 북한 인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강대국이 됐습니다. 믿어주세요. 당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걸 저는 과시라고 보는 겁니다. 예. 새벽에 하는 게 워낙 이례적이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10월 10일이요. 2020-1010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2020년 그러니까. 10월 10일이 2020-1010 0000에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럴싸한. 그럴싸한 그럴싸해서 얘기도 있고요. 사회자의 분석이 가장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보면 예. 그 시간이 정확하게 미국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미국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우리 신성범 의원님 같은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보면 미국에게 굉장히 말씀대로 미국 대선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것 계산했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전에 미국과 북한이 긴장 관계에 있을 때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런 시간을 미국 시간에 맞춰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생각해 볼 만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유화적인 표현을 여러 곳에 쓰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도 전했죠. 선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그때는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도 보내면서 과연 신형 무기 어떤 게 나올까 했는데 신형 ICBM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ICBM을 보니까 그 전에 ICBM을 싣고 가던 차가 바퀴가 9개였는데요. 이번에는 2개가 더 늘어나서 11개였습니다. 그만큼 길이가 더 길어진 거고 그러면 탄두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신형 ICBM 공개했는데 아직 사실은 이제 뭐 시험 발사까지는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저 전문가 아닙니다만 전문가를 이야기 들으니까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게 길이가 길어진 것도 그렇지만 구경 그러니까 저 예. 직경이 넓어졌으니까 저기에 저 머리에 탄두가 핵이 됐든 뭐 탄두를 이렇게 적어도 2-3개 멀티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탄두다. 그러면 저게 어떤 13,000km, 15,000km 날아가서 미국의 동부 지역 그러니까 워싱턴이나 뉴욕도 때릴 수 있다. 근데 저게 특징이 뭐냐면 다 탄두는 그럼 하나는 어느 단계에서 되면 떨어지면서 분리돼서 두세 개가 하나는 워싱턴, 하나는 뉴욕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할 일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엄청난 미국으로서는 무기죠.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러니까 게 바로 여기다 이제 저거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 하면 예. 그 잠수함이 어디 가서 태평양 가운데 가서 쏘게 되면 엄청난 위험이 될 거 아닙니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도 또 다른 모양의 네네.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박수현 의원, 다만 신형 ICBM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저게 제대로 이제 사용이 되려면 일단 실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이것만 보여준 건데 어차피 시험 발사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런 것이 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저런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미 북한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자주적으로 무력을 완성했는데 시험 발사를 한다는 것은 미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작년 12월인가요? 그 동창리에서 중대한 전략적 군사 실험이 있었음을 북한이 밝혔는데 그것이 아마 이번에 공개된 저 신형 ICBM
이것이 엔진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 시험은 뭐 그 정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실제로 완성된 건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또 저것이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갈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저 신형 무기가 신성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완성된 것이라면 위협적인 것이겠지만 그러나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말이 아닌 미국을 지칭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서 저것으로 시위를 한 것이다. 저게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 듣고 NSC를 열어서 입장을 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합의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종전선언 강조했죠. 국회 국감에서 외통위에서도 이 부분 놓고 여야 간에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녹취를 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보다도 앞에 놓고 비핵화 협상을 여는 문으로 만들는 이것이 옳은 아젠다 세팅인지 저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아젠다 세팅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평화 프로세스, 평화 정착을 위한 어떤 그 로드맵에 어느 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겁니다. 종전선언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초입에 두느냐, 어느 중간 단계에 두느냐, 그 로드맵상 그 위치는 그 현재 정부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은 우리가 그 목표가 아니고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의 한 과정에 있는 어느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이걸 가지고 비핵화를 대치하는 그런 협상의 아젠다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열병식을 통해 고도화된 대륙간 탄도의 미사일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는 방사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아진 게 아니라 더욱 위협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총살해놓고 남녀공포 운운하는 악한 눈물에 경악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예, 박수현은 지금 네. 김정인 위원장은 악어의 눈물에 너무 그렇게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뭐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떻다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 뭐 무슨 속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대한민국이 쉬지 않고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북 평화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상황에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을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이 가는 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가는 그런 길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기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 이슈를 누구도 미국의 어떤 공공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문제를 이슈를 계속 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려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배치의 발언이죠. 그리고 뭐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거를 돌아보면 2008년 7월 11일 날 박광자 씨가 피격을 당했 북한의 박광자 씨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국회 개원연설에 나오셨어요. 피격 2시간 만에 개원연설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국회에서 주장하셨어요. 무조건적인 남북 대화의 그 재개와 그다음에 인도적 교류의 어떤
촉구 이런 걸 하셨어요. 대통령의 말은 그래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2015년에 목함지뢰가 폭발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경원선 남쪽 구간 그 복원 기공식에 가서 기공식을 하셨어요. 북한으로 가는 철도.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에게 문호 개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길은 대한민국 지도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과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뭐 이런 발언을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지만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지도자가 가야 할 길, 이건 여야 합의로 함께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면 종전선언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종전선언이 뭡니까? 지금 정전이잖아요. 정전인데 예. 그 미국, 중국, 북한 간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끼리. 자, 전쟁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싸우기 없깁니다. 첫째는 그러려면 북한이 원해야 되는데 북한은 종전선언을 제가 보니까 원한다는 표현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1순위는 제재 해제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뒤로 밀렸어요.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이 양쪽 다 실익도 없는데 정치적 선언이라면 남한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원한다면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라는 취지로 들리고 중국은 인민지원군을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두 나라가 합의하면 북한과 미국 합의하면 안 해줄 이유는 없다. 이 정도 된 거예요. 종전선언이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화협정의 제1항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성이 있느냐? 없잖아요. 다른 나라와 물밑으로 이야기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님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 종전선언 하면 자 북한이 되고 자 이제 미국으로부터 위협이 없어졌잖아. 전쟁 위협이 없어지니까 당신들 핵무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게 뒤에 있었잖아요. 비핵화 되고 나서 미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것. 종전선언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이 안 되니까 앞에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비핵화의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는 표현인데 북한도 지금 원하지 않고 중국도 미국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도 뭐 이걸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고 비핵화의 입구이고 경색된 북미 관계를 서로 푸는데 왜 경색이 되냐면 미국은 가서 단계적으로 북한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경색이 됐는데 이걸 풀려면 누군가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 3명이 전부 다 이 종전선언을 지지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수혁 대사가 국회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견들이 모아져 갔고 그다음에 북한을 지금 설득 중이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비핵화를 가기 위한 조그만 하나의 첫 입구이고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될 것이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넓게 열어놓고 한번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전선언에 관해서 이제 한번 좀 심도 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신성범 의원께서 종전선언은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1항에 넣으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입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충돌이 없었죠. 이번에 공무원 피격 사건 외에는 그렇게 이제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종전선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주말을 지나고 오늘 국감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국감장은 역시 법무부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석했는데요. 여야 공방 치열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왜 거짓말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 기억 못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자,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이 카톡 내용은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으셨기 때문에 그 발언의 진실성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그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이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걸 보면 그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거기 보시면 지원 장교님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지원 장교나 뭐 대위 이렇게 돼 있겠지 님자를 안 붙이겠죠. 이거 맥락을 다 보시면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 주세요 돼 있지 보좌관 예. 보고 제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좌관이 스스로 그 뒤에도 보시면 보좌관이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러면 제가 지시를 했었다면 단문자에서 지시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야 되겠죠. 그러나 예,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고 스스로 예.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하니까 제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도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자들이죠. 장관님, 지금 네. 여기는 그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님 네, 말씀의 진실의 취지는 자리죠. 예. 그러나 왜곡의 자리도 아닙니다. 예, 신성범 역시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국감도 추미애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아마 사화는 이제 온 국민들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 대표가 당시에 그 보좌관한테 아마 지원 장교 번호를 넘겨주면서 연락해봐라. 뭐 어떤 친인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래저래 됐다. 근데 국민들은 아하 뭔가 있었거나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추 장관이 저는 온 국민들이 저걸 믿기가 힘든 구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밥받기로서니 지시한 걸 몰랐다. 카톡이 나중에 이제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기를 한점 붙여 있는데 그걸 이제 나오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참 딱한 노릇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답답하시겠다 이래저래 많이 개각 요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수현이요. 예, 저는 그 추미애 장관도 안타깝지만 야당도 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고 민생의 시간이고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이 넘도록 야당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도 검찰 수사 결과는 중요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나 따질 거짓말 논란으로 사실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성범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국민이 판단할 건 다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검찰에서 수사할 계획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거 가지고 이미 국민 피로감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민생국감, 정책국감, 국민의 시간으로 이 국감 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야당이 득점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감입니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